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유화연 위메프 대표가 소비자 환불은 오늘 내로 책임지고 완수하려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고객 환불에 집중한 이후에 정산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한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환불권 먼저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자 보도를 보면 700명 정도 환불을 마쳤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일단 소비자에게 환불할 돈과 판매자들한테 정산한 대금이 있는데 정산대금은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또 개개인별의 소비자들의 피해는 극심하기 때문에 이 환불 조치 먼저 하고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게 일시적으로라도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 다 오늘 내로 환불을 완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지금 뭐 700여 명 환불이 완료됐다 이런 기사 외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온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위메프 본사에 이제 소비자들이 찾아간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환불을 해서 700명 정도 환불을 완료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데 또 티몬은 현장 창구도 없어서 이 위메프보다 훨씬 더 환불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이제 지금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환불을 받는 고객들도 사실은 4시간, 6시간씩 기다려서 굉장히 어렵게 환불을 해줬다라는 것이고 예. 이 고객들이 또 전화를 해서 환불을 요청할 때도 대기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순조롭게 환불이 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 결국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금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환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일단 뭐 저희에게도 전해지기로는 이제 오전에 위메프에서는 700명, 그다음에 오후에 한 600여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제 환불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까지는 일단 전해졌는데 혹시나 뭐 저희가 방송 중에도 뭐 추가적으로 더 들어놓은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물건이 아닌 여행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이 임박한 경우에는 취소가 어려워서 이제 재구매를 해서 오히려 또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이제 구매자들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티몬과 위메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채무 불이행 문제 때문에 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티몬이라든가 IMF가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자금력이 있느냐 또 이 배상이 얼마이냐에 기나긴 좀 싸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원이나 금감원 공정위 차원에서 소비자 배상 보상안이 이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항공권이라든가 여행사의 피해가 굉장히 많고 피해 범위가 큰 것은 개개인의 어떤 물건은 단건이고 이례적이다 보면 여행 상품 굉장히 금액이 큰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여행 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연계된 상품까지 손해가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지금 피해가 여행사 관련한 상품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각각의 여행사들도 판매사로서 입장을 해서 고객들한테 여행 상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못 받아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내용 증명으로 지금 계약 해지 통보까지 간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상 자금난이 심화돼서 이거 기업에 대한 어떤 회생 절차까지 지금 염두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구매한 상품과는 이제 다른 상품을 배송받았다라는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을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다 이런 좀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문한 상품은 보내지 않고 굉장히 10원, 100원도 안 되는 사탕을 보낸 사례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입점 업체들의 어떤 약관과 보상책은 배송을 지연했을 때 보상책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거나라도 배송을 해서 배송의 어떤 기록은 남기는 것이고 네네. 실제 주문한 물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폭탄 돌리기다. 판매사들도 내가 손해를 보긴 싫고 물건을 주면 물건값을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보내지는 못하고 그렇죠. 그래도 배송을 했다는 기록은 남기고 그러면 주문했던 사람은 이상한 물건이 오고 배송도 못 받고 환불도 못 받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티몬과 IMF의 모기업으로 불리는 Q10 회사에 빨리 어떤 지분이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대출을 받아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력을 확보해야 이 문제가 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제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휴처에서 사용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럼 이 피해를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현재로서 사용 정지나 이것이 환불이 되지 않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이 상품권은 돈 주고 샀고 화폐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지만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상품권을 판매했거나 구매 대행한 업체에서 이걸 환불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예. 근데 기업이 도산에 이른다거나 자금력이 없어서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안 되는 사태에 빠진다고 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만 받는 상태가 이뤄지는 것이고요. 특히 상품권 같은 경우는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게임 머니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수의 다양한 상품권이 이제 발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주 사소한 거지만 피해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소비자 피해의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뭐 판매자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영세 판매자들로 알려져 있어서요. 이들의 줄도산 우려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티몬과 IMF에는 대기업들, 특히 이제 큰 여행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업체들도 여길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두 달, 두세 달의 대금이 밀려버리면 거의 그 경영 적자에 빠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현재 영세 판매자들도 지금 굉장히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계약 해지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배상에 대한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게는 수십억까지 물려 있다라고 하고 일부 판매자 같은 경우는 당장 현금이 돌지 않으면 어디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거나 또는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갚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럼 은행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작은 기업부터 망하거나 도산 상태에 빠지거나 대출 회수가 안 되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티몬과 IMF에서 빨리 자금력을 동원해서 일부라도 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규모 소송도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지금 계속 소비자원의 그 상당 건수,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2,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마 현재 시점으로는 훨씬 더 많은 그 숫자가 집계되어 있을 것이고 집단 분쟁이라든가 지금 변호사들도 이제 집단 소송 준비하려고 하는 시작의 움직임들도 있는데 예.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제 티몬과 IMF가 이 정산 대금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한테 좀 늦게는 주겠지만 연이자 10%를 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연 보상책인데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배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는 고객들이 보고 이 고객들이 일일이 손해를 입증하거나 법원에 판결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래서 집단 분쟁이라든가 이 어떤 국가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만큼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좀 종결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대응에 나섰는데 금감원과 공정위가 현장 점검을 했고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곧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공정위 금감원에서 이 업무 과정 중에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네. 향후에 이런 비슷한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에 그친다고 한다면 공정이라든가 금감원이 또 개입할 여지는 적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커머스라고 실제로 고객들이 물품 대금은 지급했는데
물품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 그러니까요. 아닙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목적이 지정된 대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서는 하면 안 안 되겠죠. 되죠. 예. 근데 그런 기준과 규제가 미비하거나 미약하다 보니까 이 대금을 다른 데 돌려막고 또는 인수자금을 쓰다가 결국은 상품 대금이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해서 이 사태가 직면한 것이거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제가 들어올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커머스라든가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는 돈을 냈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집단적인 어떤 피해가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스크로 체결 룰을 유도한다라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건 고객의 돈이니까 사실 목적을 유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이것을 뭐 기업 인수합병을 쓴다던가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고객들이 그 판매자들한테 가는 돈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도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23일 만인데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배경 어떤 겁니까? 최초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전례가 있었죠. 물론 이제 기각되긴 했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신병을 확보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고 피해자도 엄청 많았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가실이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어떤 변명을 하고 있어서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해서 무겁게 이 사안을 다스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운전자는 계속해서 이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 과실 증거나 어떤 정황이 있는데도 이렇게 일관되게 본인의 과실이 아닌 기계적 결함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부분이 심사에서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세 차례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나의 과실이 아니라 차 자체가 이상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가실로서 이 사고를 야기했고 더군다나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 회피 의무는 잘 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드리면 핸들을 꺾는다던가 사람을 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형 요소로는 가중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 범행의 어떤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구속 여부를 따져볼 때 뭐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고요.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형 선고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 보호를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의자가 좀 고령인 상황이고 아픈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관련된 증거는 모두 압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인멸할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사망케 하면 거의 뭐 높은 수준으로 영장이 발부되는데 이 사안은 가실에 의한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해서 수사를 할 정도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제시할 수 있는 뭐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지금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자세히는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국가수의 감정 결과라든지 여타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 오인해서 밟았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좀 그래도 이게 조금 결함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구속하지 않고 1심 선고 때 실형이 나면 그때 법정 구속해도 늦지 않으니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구속 여부를 가릴 가장 중요한 이제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국과수의 감정 결과 이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감정 결과는 이미 공개가 됐죠. 운전자 네. 과실로 추정되고 그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엑셀을 90% 이상 꾹 눌렀다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인데 반면에 또 국과수 감정 결과가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긴 어려운 게 또 급발진 주장 사건의 여러 가지 이유기 때문에 그 점을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의자를 위해 도움되는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급발진의 정황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운전자 과실로 가는 것이고 그럼 중대성의 기초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